WSCAD의 빌딩 자동화 즉 BA 모듈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빌딩 자동화 프로젝트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환기, 난방 및 냉방 기술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또한 룸 자동화의 예도 있습니다. 먼저 환기 기술 섹션을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자동화 도면을 보면 제어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어 다이어그램은 자동화 도면의 일부입니다. 계속 진행하면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하는 미디엄 즉 매체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에서 추출기, 가스 등과 같은 다양한 선택 가능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빌딩 자동화에는 특히 빌딩 자동화 설계만을 위한 특별한 심볼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와 관련된 케이블 정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요소에는 시스템 내의 케이블에 대한 정보가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인 인포링크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설계 요소들의 심볼로부터 입력 또는 출력을 나타내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배기 공기 댐퍼의 경우 메시지 등과 같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실외 공기 댐퍼와 같은 모든 요소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고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해야 할까요? 답은 프로젝트 초기에 아주 좋은 전체 설계 개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문서 보고서를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방화 댐퍼를 보고 기능 목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요소에 대한 참조와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외 온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입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물리적 입력인지 가상 입력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기능 목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재 목록과 같은 다른 매우 유용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각 층별 자재 목록이나 빌딩 전체에 대한 전체 자재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목록과 전체 기능 목록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지 또한 어떤 입력과 출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정보, 요약 기능 및 자동화 도면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상호 참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전기 설계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전기공학에서 이러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펜을 열면 이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WSCAD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데이터 포인트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로 보고 싶은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잘 구조화된 일종의 주소와 같은 데이터 포인트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데이터 포인트가 어느 공장, 어느 층, 어느 요소에 속하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 포인트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 키의 구조를 직접 만들 수 있으므로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매우 편합니다. 빌딩 자동화 도면에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인 액세스 파일을 열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신호 데이터 포인트 관리를 열면 여기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변경하거나 새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만 개의 데이터 요소가 있습니다. 설계에 딱 맞는 데이터 포인트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또는 가상 데이터 포인트 유형을 추가하는 등 간단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추가한 다음 업로드하고 다시 WSCAD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펜을 다시 열고 부품 관리로 이동하면 무단 환기와 같은 환기에 대한 모든 옵션이 있습니다.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상호 참조가 있으므로 전기 회로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재 목록에서 이 부품, 이 요소를 사용하여 회로도에 바로 배치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상호 참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 요소 설계를 위해 여러 곳에 대한 도면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 개요를 통해 전기 엔지니어링과 같은 다른 분야의 회로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계획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WG 파일이 있는 설치 계획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이 DWG 파일에서 많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의 온도 센서를 열면 높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소를 3차원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DWG의 모든 요소는 3차원 방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정확한 좌표에 놓여 있습니다. 이 3D 개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요소가 실제로 제 위치에 있으며 높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파이프를 넣고 케이블을 계산한 다음 매우 정밀한 케이블 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난방 및 냉방 기술 부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냉난방에는 많은 심볼, 표준 매크로, 부품이 있습니다. 냉난방을 위한 고품질의 자동화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WSCAD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좀 더 진행해보면 빌딩 자동화 설계를 위해 빌딩 자동화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룸 자동화를 위한 회로도와 매크로도 있습니다. 독일과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빌딩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ISO 16484 표준에 따라 내보내야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 요구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보여드린 환기 기술과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상호 참조가 있으므로 전기 설치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심볼과 센서를 열 수 있으며 핀 필드, 핀 유형 등 입력해야 할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면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드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빌딩 자동화 프로젝트를 만들어 어떤 장점이 있으며 왜 이런 형식의 도면을 이용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웨비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WSCAD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구조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빌딩 자동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기존 구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몇 가지 구조가 있어서 장착 위치, 설치 사이트, 플랜트 등 모든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사용된 표준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도면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록과 같이 도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초기 도면 구성은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그 중 하나입니다. 자동화 시트로 이동해서 몇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5페이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환기 설계를 하기 위해 환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텍스트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편집기를 사용하면 한 페이지에 여러 이름을 한 번에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편리합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하여 오른쪽을 확인하면 매크로 탐색기가 있고 심볼 탐색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계에서는 매크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빌딩 환기 시스템에 대한 빌딩 자동화를 위해 교차 흐름 매크로를 배치하면 이미 여기에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급기용 방화 댐퍼와 배기용 방화 댐퍼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환풍기도 배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종류의 매크로를 쓰겠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에는 변수가 있으며 이러한 변수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급 공기 매크로를 삽입하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값들이 있습니다. 전격 전력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바로 삽입하면 됩니다. 이제 양쪽의 환기 시스템을 위한 압력 센서를 삽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데이터 포인트와 입력 및 출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이미 있습니다. 어떤 입력과 출력인지, 이름과 용도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 포인트 키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도구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동하여 프라포트 템플릿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으로 이동하여 데이터 포인트 정보 링크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 키를 생성합니다. 이제 각 데이터 포인트가 어디에 속하는지, 즉 어떤 플랜트나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데이터 포인트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데이터 키를 생성했습니다. 이는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환기 시스템의 냉각기를 위한 더 많은 요소와 더 많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설계해 보겠습니다. 변수 값을 채울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를 넣는데 특히 실외 온도 센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배기를 위한 댐퍼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기 공기의 양쪽에 필터를 배치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 매크로가 없는 경우 심볼을 삽입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연기 감지기, 이 센서에 대한 해당 부품을 삽입합니다. 여기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직접 확인하고
이 부품을 삽입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는 생성됩니다. 그리고 추가할 것이 있는데 심볼 링크와 이 요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정보 시트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적절한 매크로가 없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호 참조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더 많은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배기 ABL과 다른 방향으로 급기 GUL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몇 줄을 더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서 이러한 매체를 배치할 위치를 아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쪽 추가 라인에 이렇게 공급 공기를 삽입하고 배기 공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화살표를 몇 개 더 삽입하여 모든 것이 상호 참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조를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을 좀 더 소개해드리기 위해 환기 시스템에 방화 댐퍼가 더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방화 댐퍼를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할 때 이 방화 댐퍼를 컨트롤 D로 하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면 더 많은 방화 댐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요소 사이의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 편합니다. 설치 계획에 한 페이지를 더 삽입할 수 있습니다. DWG 또는 DXF 파일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훨씬 큰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더 큰 레이아웃 파일을 삽입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레이어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DXF 또는 DWG 파일 작업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옵션과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변경하거나 열거나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만든 빌딩 자동화 설계 부품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 탐색기에서 방화 댐퍼를 찾아 여기에 삽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에 이미 삽입한 모든 요소가 있는 자재 탐색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설치 영역이 있는 추가 창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지금은 심볼이 매우 작게 보입니다. 이것은 큰 도면에 맞게 배율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면에 맞춰 간단히 심볼 크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방화 댐퍼를 부착할 특정 높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Q와 A키를 사용하여 요소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를 열면 여기에 정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케이블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케이블이 있는 경우 케이블도 설치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분야로 이동하여 도면을 몇 장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로도 페이지 수를 27페이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PLC에서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과 PLC에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새 페이지만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도면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도면을 만들 시간이 없으므로 데모를 위해 PLC 오버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PLC 오버뷰에는 데모를 위해 몇 가지 매크로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PLC, 압력 센서, 파이어 댐퍼에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지멘스 PLC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품을 삽입하면 됩니다. 이 CPU를 이 페이지가 아닌 PLC 오버뷰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입력 또는 출력을 할당할 수 있는 PLC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므로 0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당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를 아날로그 입력에 연결하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입력을 열면 데이터 포인트 브라우저에서 아날로그 입력에 대한 아날로그 옵션만 자동으로 열리므로 디지털이나 다른 것과 혼동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금 할당했습니다. 브라우저로 이동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미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주석이나 심볼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는 PLC에서 적절한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큰 문제 아닙니다. 툴 그리고 세팅으로 이동하여
이 특정 텍스트인 PLC 텍스트를 할당하면 PLC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보입니다. 한 번 더 삽입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입력 또는 출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가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데이터 포인트를 할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입력이 있는 압력 센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포인트에 직접 할당하거나 더 추가적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디지털 출력을 선택한 다음 모든 디지털 출력을 데이터 포인트 브라우저에 직접 할당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압력 센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회로도에서도 설치 계획에서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 센서를 사용하고 빌딩 자동화 도면에서 이 압력 센서를 찾아 빌딩 자동화의 자재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걸 원한다면 이 페이지에 필요한 압력 센서를 추가합니다. 두 개의 압력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되고 상호 참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하여 여기에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 댐퍼 설계를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이 빌딩 자재 탐색기에서 요소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설비에서 이미 사용하니 방화 댐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급기용 및 배기용 방화 댐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빌딩 자동화 모듈인 BA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ISO 16484 표준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ISO 16484 표준은 빌딩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의 단계를 명시합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계, 두 번째 단계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은 제어 시스템 설치,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 완료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키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데이터 포인트 키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데이터 주소를 정의할 수 있는 특수 주소 지정 시스템에서 데이터 포인트 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 사용한 프랑크푸르트 공항 설계를 위한 프라포트에서는 이미 데이터 포인트 키 구조가 정의되어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데이터 포인트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관리자에서 데모를 위해 이 프라포트 키 구조를 사용했지만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탐색기 데이터베이스에 원하는 구조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